네,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4월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6개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걷기대회, 나들이, DJ 활동, ESG, 그리고 생생복지정보통 지난달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5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2022년 4월인데요. 지금 지하철 시위가 조금 이슈가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장애인의 접근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될 준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건강해질 필요 없이, 유능해질 필요 없이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서로를 돕고 돌보는 미래의 기술을 꿈꿀 수는 없을까? 지금 화면 속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셨지만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을 꾸준히 실행을 해오고 있고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이 개발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불편함보다는 불안함이라는 키워드가 더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을 혐오하는, 장애인을 따돌리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이런 분위기가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약 7명꼴이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승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인식 개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갖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본격적인 4월 뉴스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성동구 장애인 날 스케치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주도로 성동구 내 20개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3일간 500명 이상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동구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모델 사진전과 다양한 부스 체험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기념식에서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모델이 직접 워킹을 선보이기도 하셨고요. 지난 뉴스룸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원화 전시회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작가님께서 동화구연을 시연하기도 하셨습니다. 유공자 표창으로 저희 복지관 송민기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왕십리역 광장에서 성동구 발달장애 발맞춤 연대가 저런 캠페인,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경험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 청계천 걷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된 저희 복지관 행사인데요. 성동 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 주최로 청계천
마장 테라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어바웃댐 협동조합과 연대한 행사로서 3일간 총 927명의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벚꽃이 핀 청계천 길을 따라서 걸으시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과 그리고 저희가 또 경품을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약간 좀 후일담을 말씀드리자면 경품으로 에어프라이기를 받으신 이 주민 한 분께서 자기가 이 경품을 받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경품을 다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경품을 다시 저희 복지관에 돌려주는 좀 훈훈한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주신 그 주민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약 2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저희가 6개의 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살려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투표를 좀 진행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놀이기획단이라는 아이디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많은 주민들, 남녀노소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들이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는 조금 놀이를 개발할 수 있는 좀 그런 곳을 청계천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씩 다듬어서 조금 청계천의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좀 노력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들이 고투 월미도라고 써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조금씩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 직업지원팀 훈련생들이 월미도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들이여서 어땠어요? 라는 저희 질문에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너무 좋았고 매월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감을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업지원팀 훈련생뿐만 아니라 많은 팀에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야외를 나가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DJ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이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통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총 6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과정입니다. 일상의 세 줄 쓰기를 통한 오프닝 대본 작성 등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수료 후에 마스크 벗은 모습으로 DJ 활동을 할 6분의 DJ들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ESG를 아시나요? 라고 써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협치를 말하는데요. 협치는 어떻게 보면 연대라고 할 수 있죠. 작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ESG 경영을 선포를 했고 기업들도 특히 대기업들은 ESG 경영을 이제 실천하는 것을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군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보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또 이슈가 떠오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이 세 개 단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파괴,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한 경제적 격차, 그리고 협치는 연대잖아요. 어떤 양극화로 인한 연대감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연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환경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온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 사업이라고 화분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저 커피박에 있는 화분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 자원들을 새롭게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복지관에서도 환경과 S, 어떤 사회적 인권과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생생정보통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신민경 사회복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복지생생정보통의 신민경입니다. 네, 4월 뉴스룸에서는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2022년부터 변동된 장애인 복지 정보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기존에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 가정이나 국민유공자 세대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이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감면 금액은 사용하시는 수도요금에서 월 10톤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면이 되고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8,800원씩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신청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올해 30만 7,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급여까지 이게 합쳤을 때 소득 요건에 따라서 월 32만 7,500원부터 38만 7,500원 사이에 해당되시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소득 장애아동 수당 인상입니다. 네,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또는 차상위 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의 가정에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기존에는 소득 요건에 따라서 월 7만원부터 20만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2022년 그 금액이 인상이 되었고요. 중증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2만원, 정증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1만원의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장애 아동 수당 인상은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약 16,000명에 해당이 되는 저소득 장애 아동 가구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변동된 그런 장애인 복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생생정보통 신민경이었고요. 저는 5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우리 신민경 사회복지사님께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보조기 휠체어 및 스쿠터 세척 수리 서비스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협치성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활동이고요. 그 이동보조기기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이동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쿠터나 휠체어가 고장났을 때 이거를 수리하려면 저희 기관으로 직접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어려우면 이제 휠체어를 갖고 복지관에 들어와서 수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휠체어도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서비스도 진행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마쳤고요. 5월 달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유지민이라는 피아니스트이고요. 저희 복지관과 10년께 함께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4월의 꽃향기는 바의 선율을 탁월하는 봄에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민 피아니스트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외부에서 연주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는 시점에서 더 큰 곳에서 우리 유지민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할 수 있는 날을 꿈꿔보고요. 이 마지막 봄날 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여유 있는 4월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